이게 무슨 제목인가 싶으시죠? 가만히 전략.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의 실책만으로 점수를 얻는 이른바 가만히 있는 가만히 전략으로 지지율을 역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여러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다소 출렁인 것 같은데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안 대표가 위원장님께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 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본인도 공당의 대표인데 지금 타당에서 실시하는 경선 과정 속에서 무소속이라고는 이름을 걸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 도의에 맞는 상식에 맞는 얘기네. 잠시 뒤에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장혜철 평론가님. 최근의 흐름들이 요즘 단일화 과정에서의 파열음 때문에 반사이익보다도 야당의 지지율을 얻던지 인기를 얻는 게 좀 실패한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나온 주요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겠다, 어떤 대안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단일화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논의가 단일화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단일화 룰을 만들기 위한 기싸움도 지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오만한 판단에 국민이 회초리를 때린 것으로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야 될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공개 비대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권 현 정부가 계속해서 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줄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김종인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큰 실수를 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뾰족하게 더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실정을 반사이익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중함은 보였던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흐름이 좋아지면서 다소 경고망동하지 않았나 싶은 자성의 목소리가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제 단일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단일화 룰을 논의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각자 단일화는 최종 후보를 선출되고 나서 하는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미 사실상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도 서로를 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그러한 대안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만 지금의 국면을 다시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도원 의원님, 야당에서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라고 들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지역으로 좀 특정을 해보면 여기 부산, 울산, 경남,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갑자기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올 것이 왔다고 봐야 되죠.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빨리 와서 정신 차릴 그 기회는 가졌다는 거를 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부산 부울경 쪽에 이제 그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부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거라고 보니까 후보들 간의 이전 투구도 벌어지고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새과시하는 데 집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서 그 여당은 그래도 가덕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정책 공약을 내걸고 또 이낙연 대표도 꾸준히 방문해가지고 부산 그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가니까 부산 민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전략은 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하게 가는 데까지는 아마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가려면은 도대체 국민의힘이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서울과 부산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뭘 내놓을 건지,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국민은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없이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니까 그나마 갖고 있는 작은 권력 갖고 서로 나눠 먹기 하려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 실망을 한 거죠.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이 과연 당과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더 생각하는 건지 반성하시고 여기서 야권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법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조금 내려놓으면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민주당이 열세를 보였던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오차범위 내지만 지금 갑자기 엎치락뒤치락 바뀌었거든요. 글쎄요,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이 발언도 국민의힘의 악재가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저주의 발언을 김경엽 의원은 많이 화가 나셨든지 공업용 미식 선물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나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듣고 싶지 않은데요. 공업용 미신을 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게 오면 제가 적절한 용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발언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 보면 미싱 논란으로까지 번졌거든요. 김관엽 교수님.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 초반에 굉장히 원만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온건한 부분이 중도층에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최근 계속해서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원래 어떤 자기 지지 기반의 좀 더 이제 메시지를 더 세게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내용은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 사실 본질은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달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냥 충실하게 그냥 사면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얘기를 굳이 현직 대통령도 사면의 대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겁박하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국정의 한 정상화를 이제 책임지는 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이 좀 셌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비판하는 데서 끝났으면 이 점수를 저는 여당이 다 가져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경엽 의원이 공업용 미싱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미싱에 상당히 역사가 있는 게 지난 1998년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향해서 공업용 미싱 이야기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신 민주당의 사실 정신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원조이고. 그 전 대통령이 받았던 비판, 그때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그 표현을 똑같이 써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사람들 뇌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2주가 지나가게 되면 김경엽 의원의 공업용 미싱만 또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막말을 더 큰 막말로 갚는 정치가 결과적으로는 제살 깎아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폭탄이 말폭탄을 낳은 여러 가지 얘기까지 정치권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 다 소용없다. 선거해봐야 진짜 민심을 알 수 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가방을 들고 떠났다고 다시 돌아올 땐 대통령이 아닌 코미디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예. 장군 출신을 수갑 채워서 명예를 짓밟았으니 누군들 그 모욕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범죄자 출국 막았다가 압수수색하냐? 검찰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출범해야 하니까 출범하니까 뭐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예. 죄가 미워도 법 지켜 집행했어야지.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가짜설을 만드냐? 앞서 네 번째 댓글과는 좀 다른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학의 전 차관 얘기도 있고요. 오늘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1심에서 이런 선고가 나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은 오늘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코로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